안녕하세요. 물리학 조규진입니다. 더 프레임 특수상대성 이론 광원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번입니다. 이제 0.9c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레이저 빛을 쏜 것이고 A가 지금 잘 서 있죠. 이제 우주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A는 이제 왼쪽 속도로, 그러니까 자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0.9c의 속도로 운동하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A의 속력이 레이저 빛의 속력보다 클 수는 없죠. 그 다음에 A의 시간이 우주선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르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흐르는 게 아니라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은 43번입니다. A가 서 있고 A가 빛을 방출하고 있고 검출기로 가고, 그 다음에 B가 0.9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네요. 먼저 빛의 속력은 A랑 B가 측정할 때 모두 동일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측정할 때 B가 측정할 때는 검출기가 이제 왼쪽으로 0.9c의 속도로 운동하는 것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랑 B가 측정할 때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A가 측정할 때는 이 L만큼의 거리를 온전히 가야겠습니다. 이 L은 고유 길이가 되겠죠. 근데 B는 이 고유 길이에서 축소된 길이를 이제 빛이 이동하는 것으로 볼 텐데, 지금 빛이 이동하는 방향과 검출기가 이동하는 방향이 동일하죠. 따라서 이제 이동해야 하는 길이도 줄었는데 지금 빛이 이동하는 방향과 검출기 방향이 같기 때문에 훨씬 더 일찍 걸리겠습니다. 따라서 A가 측정할 때가 더 길게 나오겠죠. 44번입니다. 우주선이 0.8c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와 B의 관성계에서의 물리량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면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항상 동일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지금 B가 측정한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고유 길이가 되는 것이고 A가 측정했을 때는 이제 수축된 길이가 되겠죠. 따라서 A의 관성계에서는 길이가 더 작게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 P와 Q 사이를 1회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B가 측정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고유 시간이 되겠죠. 근데 A가 측정하게 되면 그 고유 시간이 팽창한 것으로 보이게 될 테니까 A가 측정한 시간은 더 길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은 45번입니다. 0.9c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거리 만큼 떨어져 있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속력은 항상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영희가 측정했을 때는 B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A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B와 광원의 이동 방향이 반대고 광원과 A의 이동 방향이 같습니다. 따라서 광원이 B에 먼저 도달할 때까지가 더 빠르게 걸렸겠죠. 동시에 도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철수가 측정했을 때는 지금 동일한 속도로 B에서 A까지 가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한다고 추정이 되겠습니다. 디귿도 틀리겠네요. 그 다음은 46번입니다. 지금 이제 우주선이 0.8c의 속도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A가 레이저를 쏘는 상황이 되겠네요. 기억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레이저 광선의 속력은 항상 동일해야겠죠. 기억은 틀리겠고, 그 다음에 A가 측정할 때는 B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A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 우주선의 길이를 이제 A가 측정할 때랑 B가 측정할 때를 비교하라고 써져 있는데, B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가 되겠죠. A가 측정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짧게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작은 게 맞겠네요. 그 다음은 47번입니다. 47번이 지금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는 꽤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는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A는 스몰 a의 시계를 가지고 있고 B는 스몰 b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두 명이 스치면서 이 시간을 모두 0초로 맞추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가 측정했을 때 T초가 지난 뒤에 B가 간 거리로부터 A가 레이저 빛을 쏘고, 그 다음에 레이저 빛이 B에 도달했을 때 그때 B의 시계에는 ET초가 찍혀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A가 측정했을 때는 B는 지금 시간 지연이 일어나서 ET초가 걸렸다면, 지금 A가 봤을 때, 즉 A의 시계에서 측정한 이때 T의 값은 ET보다는 작아야겠습니다. 먼저 이런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우주선의 속력이 0.5c이냐를 물어봤는데, 지금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는 지금 B의 속도와 라지 t초만큼의 거리를 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얘는 어떤 속도랑 어떤 길이랑 같냐면, 레이저 빛이 라지 t에서 스몰 t를 빼주고 이제 빛의 속도만큼 간 거리랑 똑같게 됩니다. 그럼 이제 V를 구하기 위해서 V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V는 라지 t분의 t 마이너스 스몰 t에 c를 곱해준 값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를 다시 정리를 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라지 t분의 스몰 t가 되고, 이게 속력 c를 곱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맨 첫 번째 구한식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구한식, 지금 이게 반대가 되겠죠. A가 측정한 시간이, 지금 B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니까 이 라지 t가 ET보다는 커야겠습니다. 따라서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라지 t분의 스몰 t가 2분의 1보다 작겠네요. 2분의 1보다 작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를 이쪽에 넣어주게 되면 얘는 2분의 1보다 작은 걸 빼주니까 이 값 전체는 2분의 1보다는 크겠죠. 따라서 V의 속력은 2분의 1 C보다 크겠습니다. 2분의 1 C가 될 수는 없겠네요.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레이저 빛의 이동 거리는 지금 이제 라지 t에서 ET를 빼주고, 라지 t에서 스몰 t를 빼주고 빛의 속도 c를 곱해준 값이기 때문에, 얘는 아까 처음에 구한 부등식에서 알 수 있듯이 t 곱하기 c보다는 크겠습니다. 맞겠네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니은까지 고유시간을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B의 기준에서 동일한 지점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이 고유시간이 되는 거죠. 그때 B가 측정했을 때 ET초가 걸렸기 때문에 고유시간은 ET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48번입니다. 지금 관 검출기가 있고 A가 측정했을 때 동시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의 거리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B가 측정할 때 빛의 속력은 항상 동일해야겠죠. 기억은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O에서 P까지의 거리와 O에서 Q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써져 있는데 동일하겠죠. 거리의 비율은 항상 같겠습니다. 니은도 맞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O에서 발생한 빛은 동시에 P와 Q에 도달한다고 써져 있는데, B가 관측했을 때는 O는 P와 빛의 방향이 다르고, 그 다음에 O와 Q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P에 먼저 도달하겠습니다. 디귿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은 49번입니다. 먼저 지금 여기서도 조건에 따라서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먼저 찾을 수가 있겠죠.
다음에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L0라는 것은 지금 철수가 측정한 고유 길이를 L-라고 써주게 되면 이 L-는 L0보다는 길어야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가 되는 것이고 이는 L0보다는 커야겠습니다. 그 다음 영희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A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B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영희를 기준으로는 검출기 A는 왼쪽으로 가고 광원은 광원과 그 다음에 검출기 방향이 지금 A는 다르고 B 검출기와 광원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A에 먼저 도달하고 B에 도달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리겠네요.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 철수가 측정할 때 영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측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뀌었네요. 그 다음은 50번입니다. 먼저 1.6광년은 A가 측정한, 즉 고유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가 이 사이를 0.8c의 속도로 움직이는 그림이 되겠죠. 그럼 A가 측정했을 때는 이 우주선이 1.6광년을 0.8c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P에서 Q까지 가는데 2년이 걸린 것으로 측정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은 2년이 맞겠네요.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는 지금 P와 Q 사이의 거리가 수축되어 보일 것이기 때문에 1.6광년보다는 더 작은 거리가 관측이 되겠죠. 빛의 속력은 A와 B 관성계에서 항상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51번입니다. 지금 여기서 A의 고유 길이를 LA, B의 고유 길이를 LB라고 써주겠습니다. 이제 고유 길이가 A가 탄 게 B가 탄 우주선보다 작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LA보다 LB가 작다고 먼저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L1과 L2에 대해서 표현을 할 건데 L1은 B의 수축된 길이가 되겠죠. B의 길이에서 어떠한 수축된 인자를 곱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L2도 마찬가지로 A의 길이에서 수축된 인자를 곱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A가 B를 바라본 상대 속도와 B가 A를 바라본 상대 속도는 항상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인자는 같아야겠죠. 따라서 수축된 길이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L1과 L2를 비교를 하려면 LB와 LA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부등식이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L1이 L2보다 길겠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르겠습니다.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고 써져 있는데 지금 B의 관성계에서 보게 되면 광원과 P광원과 빛의 방향이 다르고 광원과 Q 검출기 방향이 동일하죠. 따라서 P에 먼저 도달을 하겠습니다. P에 먼저 도달한다. 맞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L1과 L2의 길이의 B를 구하는 건데 얘는 아까 구했듯이 L1이 L2보다 길겠습니다. 이것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 52번입니다. 지금 A가 탄 우주선과 B가 탄 우주선이 각각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가 측정했을 때 우주선의 나란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P와 Q에 동일하게 도달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광원에서 P 사이의 거리와 광원에서 Q 사이의 거리가 이제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가 측정한 B의 속력과 B가 측정한 A의 속력은 동일하겠죠. 상대 속력은. 그 다음 B가 측정했을 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어디에 먼저 도달하느냐를 물어봤는데 B를 기준으로 보면 광원은
이제 P 검출기와 Q 검출기는 모두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와 광원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P에 먼저 도달하고 그 다음에 Q에 도달하겠습니다. 따라서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는 선지는 맞겠네요. 그 다음에 PQ 사이의 거리는 A가 측정할 때와 B가 측정할 때를 물어봤는데 A가 측정할 때는 고유 길이로 항상 길겠죠. B가 측정할 때는 고유 길이에서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짧은 거리가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3번입니다. 먼저 지금 여기서는 C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Q에 동시에 도달했다 라고 써져 있는데 이걸로 먼저 광원과 P 사이의 거리,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럼 C를 기준으로는 P는 오른쪽, 왼쪽, Q도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 두 개의 LP와 LQ가 같았다면 P에 먼저 도달을 해야 됐겠지만 P와 Q에 동시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P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까 LP가 LQ보다는 더 긴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도달을 하겠죠.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P와 Q로 향하는 빛의 속력은 모두 동일해야겠습니다. C의 관성계에서 P와 광원 사이의 거리, 즉 LP와 LQ를 비교하는 건데 얘는 수축되는 인자를 고려하게 되면 이제 P 사이의 거리가 Q 사이의 거리보다 더 길겠죠. 이것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은 54번입니다. B와 A가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나는 순간에 광원에서 빛이 방출되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A가 측정할 때는 빛이 P와 Q에 동시에 도달하고 B가 측정할 때는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는 조건이 써져 있죠. 그럼 이제 A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광원과 P 검출기가 모두 왼쪽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향이 다른 Q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P 검출기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어야겠습니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제 B가 측정할 때 빛이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는 것은 이제 VA와 VB를 비교를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VB가 VA였으면 이제 A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도달을 했을 텐데 만약에 VB가 VA보다 작았다면 그러면 이 검출기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비율이 더 적어졌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만약에 이런 속도를 가지게 되면 검출기가 좀 더 느리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검출기 Q까지 만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따라서 이때는 검출기 P를 먼저 만나고 검출기 Q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P보다 Q에 먼저 도달하는 상황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거겠죠. 만약에 Q에 먼저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P에 도착을 했으면 이제 이것과 반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빛의 속력은 A와 측정할 때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해야겠죠. 그 다음 니은입니다. A에서 측정할 때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흘러간다. 맞겠습니다. 항상 상대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느리게 흘러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P와 Q 사이의 거리는 A가 측정할 때보다 B가 측정할 때보다 크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는 결국 A와 B의 속도의 비를 구하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지금 속도가 A가 B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거리는 A가 될 때가 B가 될 때보다 더 작아야겠죠.
따라서 얘는 작다. 디귿은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55번입니다. 지금 A가 측정할 때 A와 B에 동시에 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기억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측정할 때 B가 측정할 때는 이제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운동을 할 때 A는 방향이 다르고 B는 방향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A에 먼저 도달을 하겠네요. 그 다음 A가 측정한 Q의 길이는 B가 측정한 P의 길이보다 짧다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얘는 이제 P와 Q의 고유 길이가 서로 같다는 조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P가 Q를 바라본 상대 속도와 Q가 P를 바라본 상대 속도가 모두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측정할 때 그 길이는 모두 동일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리겠죠. 그다음 A가 측정할 때 B의 시간과 A가 측정할 때 B의 시간은 자신보다 항상 느리게 흘러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디귿은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56번입니다. 지금 얘는 시계가 갈 때 T1과 T2가 각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줘서 T1과 T2를 고유시간과 잘 고려를 해줘서 풀어야겠습니다. 먼저 B가 측정했을 때 빛이 광원에서 거울까지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이 T1,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T2라고 썼기 때문에 이 T1과 T2 중에서 뭐가 더 큰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B가 봤을 때는 거울과 광원은 지금 자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거울에서 광원으로 갈 때는 광원에서 거울로 갈 때는 빛의 방향과 거울의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이제 거울에서 광원으로 갈 때는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T1이 T2보다 더 크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측정했을 때, 만약 A가 측정했을 때는 광원에서 거울까지 왔다, 다시 광원으로 돌아갈 때 그때 시간을 T라고 두면 지금 이 T는 고유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T1 플러스 T2에 대해서 이 값은 B가 측정했을 때 이 라지 T에 대해서 시간 팽창이 된 그런 시간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기억부터 풀어보겠습니다. B시계의 길이는 A가 측정했을 때가 당연히 더 길어야겠죠. 그 다음에 T1이 T2보다 크겠습니다. 그 다음 A가 측정할 때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T1 플러스 T2보다 작다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A가 측정한 건 고유 시간이 되는 것이고 T1 플러스 T2는 이 고유 시간에 대해서 팽창된 시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더 작게 측정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이것도 맞겠네요. 그 다음은 57번입니다. 먼저 P와 거울 사이 거리가 D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측정했을 때 왔다가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T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고유 시간이 되겠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는 이 고유 시간 T에서 팽창을 하기 때문에 빛이 이동한 거리는 더 길겠습니다. 그 다음 P와 거울 사이의 간격은 지금 수직 방향, 운동하는 방향과 수직이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겠죠. D랑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 빛이 P에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고유 시간인 T초에서 시간 팽창이 일어난 시간이죠. 따라서 T초보다 길겠습니다. 그 다음은 58번입니다. 지금 나가 A가 관찰했을 때 이제 빛의 광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만족하려면 지금 얘는 왼쪽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의 관성계에서 상자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입니다. 빛시계에 빛이 한번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지금 B의 관성계에서 측정했을 때 고유 시간이 될 거고 A가 측정했을 때는 팽창된 시간이 되겠죠. 따라서 A의 관성계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길게 관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자의 Y축 길이 방향은 A와 B 관성계에서 동일하겠습니다. 운동 방향과 수직이기 때문에 기수축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 다음은 59번입니다. 59번도 주의할 요소가 있는데 잘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자 A랑 B가 측정했을 때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운동 방향 등에서 수직이기 때문에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 한번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B가 측정했을 때는 고유, A가 측정했을 때는 팽창이 되겠죠. 따라서 A가 B보다는 길겠네요. 기억부터 보면 틀리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겠습니다. 니은도 틀리겠네요. 이제 디귿을 조심해야 되는데 A가 측정한 빛의 속력이 얘와 같다라고 써져 있는데 얘가 가진 의미를 살펴보면 얘는 B가 측정했을 때 빛이 이 LB만큼의 거리를 이동하고 걸린 시간이 B초이기 때문에 얘는 B가 측정한 빛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B가 측정한 빛의 속도는 A가 측정한 빛의 속도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A가 측정한 빛의 속력도 이 값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맞겠습니다. 그 다음은 60번입니다. 지금 얘는 B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빛시계가 있고 A가 서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먼저 바로 풀면 A가 측정할 때 자신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빠르게 흘러가겠죠. 그 다음 A가 측정한 X축 방향의 우주선 길이는 X축 방향의 우주선의 고유 길이에서 짧아진 길이를 측정을 하겠습니다. 틀리겠죠. 그럼 디귿, 빛시계에서 빛이 왕복하는 동안 빛이 진행한 거리를 측정하면 B가 측정했을 때는 이 빛시계가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당연히 B가 측정했을 때가 더 길겠습니다. 따라서 60번의 디귿도 맞겠네요. 그 다음은 61번입니다. 지금 A, B, C가 지금 같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A와 B는 동일한 X축 평면에서 운동을 하고 C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T0가 주어졌는데 A가 있는 광원에서 거울까지 빛이 진행하는 걸린 시간을 B에서 측정했을 때가 T0가 되겠습니다. 즉 B가 측정했을 때 이 A가 어떠한 방향으로든 상대 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할 텐데 그런 사선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T0라고 준 것이죠. 따라서 얘는 A가 측정했던 시간보다 팽창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A에서 우주선의 진행 방향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가 B의 길이가 C의 길이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측정했을 때가 B의 길이가 C의 길이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A가 측정했을 때 A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이 정보를 통해서 C의 고유 길이와 B의 고유 길이를 비교를 해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측정된 길이를 각각 이렇게 써주게 되면 B의 길이가 C의 길이보다 크다고 나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이걸 가지고 정보를 해석하기가 조금 힘들겠네요. 일단 기억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A와 B에서 측정할 때가 지금 모두 수직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측정할 때 빛이 광원에서 거울까지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지금 이 T0에 대해서 팽창되지 않은 시간, 즉 고유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팽창되지 않은 시간을 움직이기 때문에 얘보다 항상 T0보다 항상 작게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선의 고유 길이를 물어봤는데 지금 A에 대해서는 C가 0.7c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A에 대해서는 B가 0.8c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0.8c와 0.7c의 속도는 A에 대해서 상대 속력을 주었네요. 따라서 A는 정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측정한 길이가 B의 측정한 길이가 C의 측정한 길이보다 더 길었고, 그 다음에 B의 속도가 A의 속도보다 B의 속도가 C의 속도보다 더 컸기 때문에 지금 이 고유 길이에서 수축된 길이도 B가 C보다는 더 길었겠죠. 따라서 원래 고유 길이는 B가 C보다 훨씬 더 커야겠습니다. 따라서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C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되어야겠죠.